네, 이번에 살펴볼 경기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입니다. 44대 6으로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글스가 찢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러싱 공격과 디펜시브 라인의 프레셔 이 두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라이언스를 압도를 했던 이글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이글스의 주전 러닝백 마일스 샌더스가 IR 리스트에 올라갔었어요. 그러면서 패싱 공격에 대한 비중을 높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제 예상과는 달리 제일런 허츠가 패스 시도를 14번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샌더스 대신 나왔던 백업 러닝백들의 비중을 높이면서 오히려 라이언스를 공략하는 데 성공했던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였어요. 예. 지난주에 조금 뭔가 분산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라이언스였는데 사실 좀 그런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았고 예. 결국 이제 이글스의 맹활약으로 그냥 경기가 일방적으로 끝이 나고 말았는데 일단 이제 보스턴 스캇 선수가 60야드, 많은 야드는 아니지만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날은 또 조던 하워드가 2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던 하워드라는 이름을 참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날 57야드에 2개 터치다운이었는데 하워드가 어디 갔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하워드는 이제 시카고 시절에 2번의 1000야드 시즌을 만들어내면서 나름 리그를 대표하는 러닝백 중에 한 명으로 좀 성장을 했던 선수기는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글스에서 19시즌에 좀 좋지를 않았어요. 그때 좀 부상을 당하면서 커리어가 꺾였고 사실 지난 시즌에 마이애미였나요? 잠깐 가서 이제 뛰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존재감을 이제 보이지를 못하면서 좀 잊혀져가고 있었던 선수였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다시 이글스의 프랙티스 스쿼드로 돌아와서 이 샌더스의 부상을 계기로 다시 이 53인 로스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나와서 생각보다 곧바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하워드가 이제 한 번에 굴곡이 있었지만 아직 만 26세밖에 되지 않은 젊은 선수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부상, 컨디션 이슈만 없다면 아직은 경쟁력이 남아있는 나이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돌아와서 또 모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준 조던 하워드 선수였고 그리고 이제 이날 이제 수비에서는 조시 스웨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수비진 전체가 6개 색, 12번의 쿼터백 히트를 가하면서 제러드 고프 선수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이제 조나단 개넌이 이 블리츠를 시도할 때마다 거의 백발백중 이제 프레시어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글스의 D라인도 좋았지만 라이언스의 O라인이 또 부진했던 하루였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라이언스 경기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요. 앞서 저희가 이제 션 맥베이의 대단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대단한 기록을 대부분을 이제 제러드 고프를 데리고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그 승률은 더욱더 대단하다. 좀 가산점을 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50승인데 50승 사실은 이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네. 이야기인 것 같고 사실 이날은 제일런 허츠는 패스를 거의 시도하지 않고 이제 발로서 좀 승리를 만들었다. 네. 그리고 이제 러싱 공격과 수비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그냥 짧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김민준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가드너미 슈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네. 그래서 이날 4쿼터에 잠깐 나왔죠. 이제 워낙 점수차가 크다 보니까. 근데 민슈의 경기력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나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았고 네. 그냥 민슈의 얼굴을 오랜만에 봤다는데 좀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날도 코스염을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글스의 헬멧을 보면 그 이쪽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날개가 네. 돼 있죠. 예. 근데 그것과 이 코스염의 모양이 좀 묘하게 어울리더라. 그래서 나름 이글스와 좀 잘 맞는 선수, 그러니까 패션적으로 좀 잘 어울리는 선수가 가드너 민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약간 농담처럼 이제 좀 드려보겠습니다. 플라이 민슈 플라이인가요? 네. 그래서 이글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사실 지금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팀의 나름 주전급 선수들, 그러니까 플래처 콕스나 안드레 딜라드 같은 선수들을 팔 수도 있다 이런 루머가 돌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일단 이글스도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요. 네. 라이언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부터 경기 압살을 당하면서
이날 홈경기였잖아요. 홈 팬들에게 야유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 램스전은 이제 패하기는 했지만 뭐 경기 초반부터 이제 트릭 플레이를 막 연달아 시도하는 등 좀 승리에 대한 강한 열망을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를 비롯해서 뭐 이제 한국에 계신 풋볼 팬들도 이제 라이언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좀 나름 응원을 하고 그럼요. 싶어하는 네. 마음을 이제 많이들 가지셨던 것 같은데 이날은 좀 냉정하게 그런 걸 좀 시도해 보기도 전에 이미 경기가 기울고 말았다 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 포드필드에서의 야유 데시벨이 가장 높았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0대 24로 뒤지고 있었던 3쿼터 중반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포스 앤 1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야드나 나가야 하는 굉장히 터프한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0대 24니까 뭐 0대 100으로 지든 0대 24로 지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프에게 패싱을 시켰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플레이 콜링이다. 근데 고프가 사이드라인으로 공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스 다운에 고 포 잇. 그리고 이렇게 많은 점차로 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인터셉션을 각오하고서라도 어떻게든 인필드로 공을 던지는 게 맞죠. 네. 근데 이제 고프가 다음 기회가 있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서드다운처럼 네,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 라이언스 팬들이 좀 납득할 수가 없었다.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이제 큰 야유를 보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프에게 이 장면에 대해서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현지 언론에서. 근데 이제 고프가 답한 게 내가 어떤 뭐 다운 상황이나 이런 거를 착각해서가 아니라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몸이 따라주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알고 있는 게 더 문제예요. 지금 차라리 그 탐 브레이디처럼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이러면 아 약간 이게 착각했구나. 아 근데 저걸 착각한다고 하면서 욕을 먹지만 이거는 착각도 안 했는데 이런 플레이를 했다? 이거는 변명의 여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멘탈 미스가 아니라 피지컬 미스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답한 것 자체가 멘탈 미스예요. 그쵸. 저도 네. 이제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또 김미준 아나운서의 데시벨을 높이는 또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적었습니다. 네. 아니 이제는 너무 맨날 까가지고 깔 것도 없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이라서 참 내년부터 이제 연장 계약이 시작이 되잖아요. 참 깝깝합니다. 네. 저희 팀도 아닌데 이렇게 마음이 좀 깝깝하기는 처음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라이언스 수비도 이야기를 해보면 뭐 섹도 한 번도 없었고 쿼터백 히트도 한 번도 없었고 뭐 사실은 조던 하워드와 이제 보스턴 스캇에게 4개의 터치다운을 허용을 했는데 네. 이 두 선수가 이번 시즌 거의 활용도가 없었던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선수들에게까지 이렇게 당한다. 이거는 분명히 라이언스의 수비진에 좀 큰 문제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더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봐야 우리 입만 아프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언스에게 그나마 희망적인 거는 다음 주 이제 마지막으로 전열을 추스를 수 있는 바이위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휴식을 취하면서 좀 분위기 반전을 꾀해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전패를 안 당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프로로서의 또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남은 9경기 상대를 보면 스틸러스, 브라운스, 베어스, 바이킹스, 브론코스, 카디널스, 펠컨스, 시옥스, 패커스예요. 잡을 상대가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뭐 베어스, 뭐 펠컨스 정도가 조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펠컨스도 쉽지 않다고 보고 지금 어떤 팀이든 단체로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경기를 못 치르지 않는 한 라이언스가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이제 10주 차에 돌아오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49ers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인데요. 33대 22로 나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나이너스가 이날 이제 공격이 굉장히 잘 풀렸는데 러싱에서는 일라이저 미첼이, 리시빙에서는 디보 세뮤얼이 확실한 활약을 펼치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디보 세뮤얼이 이날 6번의 캐치로 171야드를 전진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3쿼터에 터치다운이 될 뻔했었던 83야드짜리 리셉션으로 상대 진영 1야드 지점까지 진출을 하면서 가로폴로 터치다운에 또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점 차로 추격을 할 수 있었던 나이너스였고 러싱에서는 이제 일라이저 미첼 선수가
이 18번의 캐리로 137야드를 전진을 하면서 터치다운 또 하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터치다운이 23대 16으로 역전하는 역전 터치다운이었는데 5야드를 스크럼으로 이제 밀고 가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거든요. 이 나이너스 라인의 힘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또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기사에서도 럭비 경기를 보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제 뒤에서 옆에서 이제 선수들이 밀어주면서 이 미첼이 엔드존을 통과할 수가 있었고 그 리플레이를 보면 가로폴로가 뒤늦게 합류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현지 중계진이 이제 그거를 보고 굉장히 또 박장대소를 하기도 했는데 뭐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 이제 가로폴로도 최근에 계속 부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 랜스로 뭐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론도 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로폴로 입장에서도 이 승리에 대한 열망을 좀 보여준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 선수 본인도 뭐 300 패싱 야드 이상 던졌고 또 스스로 이제 2개의 러싱 터치다운까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날 그 가로폴로의 고향인가요? 대학 근처에서 이 시카고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족과 친구들을 많이 불렀다고 하는데 네. 뭐 가로폴로가 이제 모처럼 이제 지인들 앞에서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나이너스가 좋은 경기를 했고 저는 사실 베어스가 이 정도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고 특히나 저스틴 필즈 선수가 이날 뭐 굉장히 억제기를 떼고 나왔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날 공교롭게도 맨내기 감독이 못 나왔잖아요. 맨내기가 저스틴 필즈의 억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사실 필즈가 패싱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제 자신의 장기인 발을 잘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커리어 첫 100야드 이상 게임을 만들어냈던 것 같고 터치다운도 하나 있었는데 그 터치다운 장면이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사실은 이 나이너스 수비진의 압박을 받으면서 이제 색을 당할 위기였는데 맞아요. 필즈가 그거를 뭐 헤쳐나가는 것도 아주 좋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수비를 제쳐내고 터치다운까지 갔으니까 이 장면은 한번 뭐 베어스 팬들 그다음에 이 필즈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필즈에게 제가 별명을 하나 좀 붙여봤는데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세계의 마술사가 있잖아요. 그럼요. 이 사람이 이제 탈출 마술로 아주 유명한데 데이비드 카퍼필즈로 해서 이 상대 수비진의 어떤 압박을 잘 탈출하는 어떤 마술 같은 플레이를 보여줬다. 뭐 이렇게 한번 좀 별명을 붙여보겠습니다. 네. 패스에서도 사실 이제 후반에는 패스 스탯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전반 패스 스탯이 13번의 패스 중에 11개가 연결이 됐고 82야드의 터치다운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에는 패스도 굉장히 준수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후반에 가서 이제 패스가 이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인터셉션도 나오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저는 여태까지 이제 이 호평을 받아왔던 저스틴 필즈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가 시각 팬들에겐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발전 가능성은 좀 보여줬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날 결국에는 이제 베어스가 자랑하는 수비진이 33점이나 내줬던 게 사실 더 컸습니다. 네. 근데 베어스가 이날 칼릴 맥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는 이제 이 베어스의 수비진이 내줬던 러싱 시도당 평균 야드가 5.6야드. 그리고 이 캐치당 평균이 18.9야드거든요. 그러니까 2번 달리면 퍼스트 다운이고 한 번 던지면 퍼스트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공격을 너무 쉽게 허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잘 드러나는 것이 타임 오브 포제션이 22분 49초 대 37분 11초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22분 49초고요. 베어스가 37분 11초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득점이 많이 나온 경기였잖아요. 베어스의 수비가 시원하게 점수를 내주고 굉장히 어렵게 공격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타임 오브 포지션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나면 보통은 이겨야 정상인데 그렇죠. 사실 지금 무려 11점 차로 패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이상한 기록입니다. 근데 뭐 말씀해주신 대로 뭐 디보 세뮤얼이나 일라이자 미첼 이런 선수들에게 빅플레이를 좀 많이 내줬던 것이 좀 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줄 거 빠르게 주고 공격은 어렵게 가는데 생각만큼 득점은 많이 안 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베어스가 이제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구장을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이 시카고 북서쪽에 알링턴 하이츠라는 이제 위성 도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 경기장을 옮길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성 시카고 팬들이 거기로 갈 거면 시카고 이름 빼라. 알링턴 하이츠 베어스라고 이름 붙여라. 라는 이제 뭐 그런 굉장히 많은 그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샌프란시스코 49너스가 이 산타클라라에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타클라라가 물론 이제 베이에어리어라고 해서 이제 같은 이 권역이긴 하지만 사실 알링턴 하이츠와 시카고의 거리가 그 산타클라라와 샌프란시스코 거리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시카고 베어스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라는 건 억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베어스 팬들, 그다음에 이제 시카고에 살고 있는 베어스 팬들에게는 좀 아쉬운 소식일 수 있겠지만 네. 그냥 이제 제3자,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 NFL을 지켜보는 그냥 팬의 입장에서는 시카고 경기를 볼 때마다 참 경기장이 좀 안 좋아 보인다. 좀 낙후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20년인가 지어진 경기장이고 물론 이제 리노베이션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래된 경기장임은 분명하거든요. 사실 소파이 스타디움을 보다가 이 솔저 필드를 보면 조금 경기 보는 맛이 안 난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베어스도 이제 좀 새로운 구장에서 좀 최신식 시설로 이제 갖추고 경기를 치르면 선수들의 경기력, 그다음에 이제 관중들이 경기를 보는 편의에도 조금 더 도움은 되지 않겠느냐. 네. 뭐 그런 개인적인 바람은 가져봅니다. 물론 이 전통을 유지를 하는 것도 뭐 그 가치도 저도 이제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 이 베어스가 구장 이전에 계획하는 것도 나름 일리는 있다. 그런 좀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보겠습니다. 네. 뭐 저는 경기장을 옮기는 것도 좋고 쓰는 것도 좋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프런트진을 갈아야 된다. 지금 경기장을 옮기는 게 급하지 않아요. 프런트를 가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49너스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애틀랜타 팰컨스의 경기인데요. 19대 13으로 캐롤라이나 팬서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사실 이제 좀 빈자리가 많이 보였는데 이날이 월드 시리즈 5차전을 하는 날이었잖아요. 이게 이 애틀랜타의 홈구장인 트리스트 파크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이날은 그 경기장에 간 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틀랜타가 최종적으로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날로 이제 돌아가 보면 3승 1패로 앞서 있었고 애틀랜타의 마지막 홈 경기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승리를 한다면 자신들의 홈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애틀랜타 팬, 그다음에 애틀랜타 시민들이 이제 이날은 팰컨스보다 브레이브스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마지막 우승이 1995년이었고요. 마지막 월드 시리즈 진출이 1999년이었어요.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 월드 시리즈 온 게 처음이고 우승하면 우승도 처음인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죠. 팰컨스가 아직 한 번도 우승을 못했는데 우승 99.9% 해놓고 망했죠. 네. 그래서 팰컨스도 좀 첫 우승을 차지하는 날이 이제 곧 오기를 좀 바래 보면서 뭐 이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제 조금 조용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는데 어쨌든 팬서스가 맥카프리 없이 첫 승을 거뒀다. 이게 좀 가장 상징적인 뭐 한 줄 요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팬서스에게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크리스찬 맥카프리 선수가 없이 경기를 치렀을 때 계속해서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뭐 맥카프리가 없이도 이기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았다. 물론 상대가 팰컨스였습니다만 그럼에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러닝백 추바 허바드랑 다놀드의 발을 좀 활용을 하면서 35분 이상 공을 가졌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팰컨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이제 좀 로우 스코어링 게임으로 좀 경기 양상을 끌어가면서 이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격 쪽에서 이 팬들의 눈높이를 충족할 만한 빅플레이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그래도 꾸역꾸역 기회 때마다 필드골이라도 이제 꾸준히 추가를 하면서 점수를 만들었던 것이 좀 나중에 알찼고 그다음에 이제 샤크 톰슨이 돌아왔고 스테판 길모어가 이날 팬서스 데뷔전을 치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선수가 좀 키플레이들을 만들어 주면서
펜서스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날 이제 복귀전을 치렀던 그리고 이 펜서스 데뷔전을 치렀었던 스테판 길모어였는데 많은 수비 스냅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면서 역시나 클래스가 있는 선수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길모어가 지금 지난 12월 이후에 첫 실전 경기를 치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32%, 그러니까 한 3번 중에 한 번 정도만 수비 스냅에 등장을 했음에도 인터셉션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달여 만에 복귀한 샤크 톰슨도 66%, 그러니까 딱 3번 중에 2번만 참여를 했는데도 이 선수도 인터셉션을 만들어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톰슨과 길모어가 좀 정상 궤도에 올라서면, 그리고 맥카프리까지 돌아오면 이제 펜서스는 다시 시즌 초반의 위용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런 좀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네. 이게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인 게 다음 주 이제 펜서스랑 경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길모어가 돌아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패츠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또 길모어잖아요. 얼마나 칼을 갈고 나오겠어요. 아,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길모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펠컨스에서 지금 막아줘야 될 선수가 카일 피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에게 지금 경기 막판에 던져진 패스가 하나 있었는데 길모어가 이 패스길, 그 다음에 카일 피츠에게 패스가 날라올 것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예상하고 이제 한 스텝 앞에서 그거를 끊어내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큰 경기에서 결정적인 패스 굴절을 만들어냈던 적이 있었던 길모어의 클래스를 이제 이 장면에서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걸 또 보여줬던 스테판 길모어 선수였고, 일단 이제 펜서스가 이날 승리로 인해서 4연패를 끊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반등의 계기를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 5할 승률을 마쳤고, 근데 지금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한 가지씩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좋은 거는 IR 리스트에 올랐던 맥카프리가 3주가 지나서 네. 이제 9주차부터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훈련에도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부상이 재발하지만 않는다면 이제 맥카프리의 모습을 곧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일단은 이번 경기에서 그 샘 다놀드가 뇌진탕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이탈을 했던 거는 네.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놀드가 이날 보면 이제 최근에 패싱이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몸으로 때워야겠다, 발로 때워야겠다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스크램블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상대에게 좀 강한 히트를 받으면서 쓰러졌던 것이 좀 아쉬웠는데, 뭐 저는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일러 머리와 좀 비교를 해보면, 머리는 이제 물론 야구를 하기도 했지만 러싱을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스크램블링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강한 히트를 피하는 방법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슬라이딩도 굉장히 유리하게 하고 라마 잭슨도 그런 걸 굉장히 잘하죠. 그렇죠. 근데 다놀드는 사실 그런 걸 하던 선수가 아닌데 지금 어떤 자신의 어떤 스타일을 지금 고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고육지책으로 지금 러싱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 태클을 피하는 방법을 좀 몰랐던 것이 아닌가.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다음 경기 출장 여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디 뭐 부러졌다던가 뭐 이런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선수가 뭐 러싱을 잘하는 선수는 아니니까요. 뭐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펠컨스는 이 최근에 카일 피츠 선수가 조금 멜라이언과 호흡을 잘 맞추면서 경기를 풀어갔었는데 이날은 좀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피츠가 6번 타겟이 됐는데 2번 캐치에 13야드, 그러니까 굉장히 부진했고, 이 그 대신에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사실 러셀 게이지와 케빈 리들리인데, 네. 케빈 리들리는 이날 결장을 했고 러셀 게이지는 나왔는데 타겟이 한 번도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게이지도 저는 뭐 부상으로 안 나왔나 보다 하고 찾아봤더니 스냅에는 굉장히 여러 번 참여를 했었더라고요. 예. 근데 뭐 펜서스의 이제 세컨더리에게 좀 철저하게 지워졌다. 이제 그런 하루였다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패싱이 안 되는 순간 좀 펠컨스로서 숨이 막히는 게 러싱을 기대할 수 있는 팀이 아니잖아요. 사실 코데라 패터슨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패싱 공격이 안 풀리는 순간 펠컨스의 공격은 좀 답답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켈빈 리들리가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1400야드 가까이 잡아주면서 펠컨스가 훌리오 존스를 떠나보낼 수 있는 어떤 명분을 만들어줬던 게 이 켈빈 리들리였거든요. 사실 이제 켈빈 리들리 선수는 그 전에도 모하메드 사누를 떠나보내는데 주요한 이유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훌리오 존스가 떠난 넘버원 리시버 자리를 아주 잘 해줄 수 있는 선수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시즌에 5경기 출전 300야드도 잡지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런던 경기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결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부상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멘탈 이슈 때문에 지금 나오지를 않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SNS를 통해 남긴 글을 보면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시 풋볼을 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리들리를 뭐 괴롭히고 좀 풋볼에 대한 집중을 하기 어렵게 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이번 시즌 마음을 다잡고 풋볼에 전념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펠컨스에게는 분명히 큰 악재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훌리오 존스를 떠나보낸 상황에서 이 선수가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선수가 빠진다. 참 펠컨스는 안 풀리네요. 그리고 이제 리들리가 지금 4번째 시즌을 맡고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1라운드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5년차 옵션은 실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까지는 펠컨스와 계약이 되고 있지만 사실 어떤 스타 선수들은 이때쯤에 연장 계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즈음에 지금 리들리가 이런 멘탈 이슈 뭐 문제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뭐 선수 개인이나 팀 모두에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구용의 선수가 물론 이제 2개 필드골을 성공시키긴 했습니다만 필드골 하나를 실패를 하면서 이제 100% 필드골 성공이 마감이 됐습니다. 뭐 언젠가는 깨질 기록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구영애 선수가 너무 좀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 마음에 부담 없이 다음 경기부터 다시 안정적인 킥을 보여주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필드골 미스보다 좀 아쉬웠던 건 저는 온사이드 킥은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번 시즌 아마 첫 시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구영애 선수의 어떤 물수제비 킥은 또 나왔는데 상대 리시버 이제 로비 앤더슨이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을 잘 캐치를 해줬어요. 네. 그러면서 조금 아쉽게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전까지는 좀 어려웠었던 펠컨스였고 다음 기회가 왔을 때는 또 성공을 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팬서스와 펠컨스 경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마이애미 돌핀스와 버팔로 빌스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26대 11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빌스가 마이애미보다는 여러모로 나은 팀임을 보여줬던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도 빌스가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네. 그 트렌드를 좀 여실히 보여줬던 한 경기였어요. 네. 뭐 전반전은 필드골 하나씩을 주고받으면서 좀 잠잠하게 출발을 했었던 경기였고 후반 들어서 이제 빌스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격차를 벌리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날 이제 조시 앨런 선수가 거침없이 또 몸을 던지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패싱에서는 249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 러싱에서는 8번 시도에 55야드에 하나의 러싱 터치다운 기록을 하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즌 초반에 조금 헤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지난 시즌 좋았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빌스가 이제 지지난주에 패배를 하고 이제 지난주에 바이위크를 가졌거든요. 근데 좀 얼마나 추슬르고 돌아올 수 있을까? 뭐 걱정 반 기대 반을 지켜봤는데 그래도 이날 후반전의 경기력을 보면 그래도 이 휴식을 가졌던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됐다. 이제 저도 그렇게 봤어요. 네, 이날은 이제 콜 비즐리 선수가 좋았는데요. 10개의 캐치로 110야드를 전진을 해줬고 레드존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게이브리엘 데이비스 그리고 스테폰 딕스가 각각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좋았던 건 수비였어요. 그러니까 경기 내내 이제 11점밖에 허용을 하지 않을 정도로 돌핀스의 공격을 좀 효과적으로 제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날 이제 이 제리 휴즈가 펌블 유도 하나의 색을 기록을 했었고 이 마리오 에디슨 역시도 색을 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포인트는 조던 포이어 선수의 이제 인터셉션이었는데 이날 이제 가장 많은 9개 태클을 팀 내에서 또 기록을 했었고요. 경기에 쐐기를 박는 인터셉션 그리고 이게 또 앨런의 터치다운으로 연결되면서 경기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빌스가 돌핀스에게 이 턴오버 싸움에서도 좀 앞서면서 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마이애미는 지금 개막전 승리 이후에 지금 7연패인가요? 예.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팀한테 지는 팀이 있어요. 그 1승을 헌납한 팀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돌핀스는 뭐 사실 경기 이야기보다 이 드셔너슨 트레이드 루머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뭐 주인공이었거든요. 근데 네. 결국 성사가 되지를 않았다.
이게 좀 돌핀스에게는 가장 큰 뉴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디션 왓슨 선수를 좀 찝쩍거렸었던 돌핀스였는데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가 성사되지 않은 이후에 이 크리스 그리어 단장이 우리는 단지 디션 왓슨 트레이드가 가능한지 여부만 확인을 했을 뿐이었고 우리는 투아를 믿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이게 우리는 투아를 믿으면 트레이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드 여부를 타진을 해본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는 투아를 안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차라리 우리는 가능성 많은 타진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깔끔하거든요. 어차피 이 트레이드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이제 보여주는 시점에서 투아는 매몰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뉴스를 뭐 저희도 접하는데 네. 뭐 투아를 비롯한 마이애미 선수단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럼요. 예, 그렇다 보면은 뭐 주전 쿼터백이 좀 흔들릴 만한 뉴스들 계속해서 나온다. 이거는 팀 전체적인 분위기에도 좀 분명히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였을 겁니다. 네, 저는 사실 이 트레이드 얘기가 나온 시점에서 마이애미와 투아가 함께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빠르면 이번 시즌이 끝나고 늦어도 그 다음 시즌이 끝나고 이제 투아와 결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마이애미가 점점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투아가 우리의 미래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번에 이제 뭐 트레이드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투아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글쎄요. 저는 돌핀스 유니폼을 입고 뛰는 날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투아를 데려오기 위해서 돌핀스가 뭐 탱킹도 했었고 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던 선수였거든요. 네. 근데 막상 그렇게 공을 들여서 데려온 다음에 이 지금 투아와의 동행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뭐 투아가 좀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준 게 1차적인 원인이기는 하지만 돌핀스 구단의 인내심도 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돌핀스가 데리고 있는 선수들 중에 좋은 재능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에 못 가긴 했었지만 정말 이 문턱까지 갔던 팀이잖아요.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고 지난 시즌에 투아가 선발로 나서지 않고 피츠매직으로만 쭉 갔더라고 한다면 또 다른 결과를 저는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전문가들은 더 많은 그런 생각을 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돌핀스의 지금 상황, 그다음에 로스터가 이 투아에게 좀 많은 시간을 주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네. 네, 뭐 그런 분석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투아가 마이애미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오래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뭐 그것과는 별개로 이 투아가 만족스럽지 않은 건 알겠는데 이 텍산스에서 디션 왓슨을 데려오지 않은 건 전 옳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 그 왓슨 선수가 일단 이제 법적인 문제가 클리어가 되지 않았잖아요. 물론 그게 클리어가 된다라고 하면 더 많은 대가를 줘야겠지만 저는 너무 큰 도박이 아닌가. 그러니까 데려와서 못 쓸 수도 있거든요, 정말. 예. 그런 점을 생각을 한다면 큰 대가를 주더라도 나중에 데리고 오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없이 풋볼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값을 주고 사는 게 그래도 전공법이다.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LA 차저스의 경기입니다. 27대 24로 페이트리어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저는 사실 이길 거라고 생각 안 해가지고 잤어요. 뭐 이것도 좀 이변이었다. 그러니까 그럼요. 뭐 제츠의 승리나 뭐 세인츠의 승리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경기도 분명한 좀 업셋이 나왔던 경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허버트와 차저스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 시즌 0대 45로 패했던 굴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 시즌 자신들 분명히 성장을 했고 패트리어츠는 아직 좀 지지부진하단 그렇죠.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복수를 꿈꿨으나 뭐 일단 올해에는 좀 리벤지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벨리첵의 수비가 좀 빛이 났던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 이제 레이븐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이 윙크 마틴데일이 차저스의 공격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억제를 했잖아요. 벨리책이 그걸 보고 좀 준비를 많이 해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날 사실 이제 공격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맥 존스가 이날 35번의 패스 시도에 18번 성공, 50%가 겨우 넘는 이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217야드에 4번의 러싱 10야드였거든요. 그러니까 터치다운도 인터셉션도 없긴 했었습니다만 뭐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좀 어려운 것 같고, 특히 이제 레드존에 4번 들어갔는데 터치다운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패싱 터치다운이 아니라 러싱 터치다운. 근데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보면 공격은 원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나마 이제 그 터치다운 하나가 이 데미안 해리스의 러싱 터치다운이었는데, 이날 80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한 해리스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선수들은 사실 뭐 그렇게 빛나는 선수들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맥 존스가 잘하진 못했어도 밥상을 뒤엎을 만큼 못하지도 않았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날의 패치의 히어로로 꼽았던 선수는 이제 수비 쪽에 에드리언 필립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날 4쿼터 초반에 아주 결정적인 픽식스를 포함해서 2개의 인터셉션을 혼자 해냈어요. 네. 그래서 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줬다. 저도 이제 그렇게 적어왔고, 그래서 이 필립스의 어떤 커리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공교롭게도 차저스에서 오랜 시간 뛰었던 선수였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에 데뷔를 해서 차저스에서 6시즌에 뛰었고, 사실 2018 시즌에 이제 주 포지션은 세이프티긴 하지만 스페셜팀 멤버로 올프로와 프로볼에도 선정이 될 정도로 나름 쏠쏠한 활약을 해줬던 선수였어요. 네. 근데 이제 주 포지션의 세이프티에서 기회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뭐 팀을 떠났고, 결국 이제 지난 시즌에 패트리어츠와 계약을 맺어서 이적을 했거든요. 네. 근데 패트리어츠에서 좀 벨리책 감독의 눈에 띄면서 주전으로 도약을 했고, 그러니까 주전 세이프티로 도약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꾸준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에드리안 필립스입니다. 네, 뭐 친정 팀을 상대로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필립스였고, 이게 이 2개 인터셉션이 모두 중요한 포인트에 나왔던 게 뭐냐면, 첫 번째 인터셉션이 전반 막판에 이 상대 투미닛 드라이브를 막아내는 인터셉션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결국 필드골로 연결이 되면서 전반전이 14대 13 한 점 차로 마무리가 됐어요. 만약에 이 인터셉션이 나오지 않았다면 뭐 더 큰 점수 차에서 전반이 마감이 됐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인터셉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팀에게 역전을 안겨다주는 픽식스였는데, 이게 필립스도 굉장히 좋았지만 전반적으로 이날 수비진이 8개의 패스 굴절을 만들어내면서 저스틴 허버트의 패싱 공격을 정말 원활하게 막아냈었고, 거기다가 공포의 빨간 토시 이 맷 주던 선수가 이날 1.5개 색과 함께 하나의 태클 폴러스, 3번의 큐비트, 무려 9번의 프레셔를 만들어내면서 저스틴 허버트 선수를 괴롭히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크리스찬 말모 선수도 많은 수비 스냅을 현재까지 소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즌을 치르면서 점점 이 스냅의 비율을 높여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숨은 공로자라고 얘기를 해도 좋을 이 발모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패트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많은 FA 선수들을 거액을 주고 데려왔는데 이 맷주도만큼은 정말 돈값을 제대로 하고 있다. 진짜 최고의 영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패트리어츠의 수비라는 게 어떤 한 명의 돋보이는 선수라기보다 어떤 하나의 유기체, 이제 팀으로서 굴러가면서 팀 전체가 상대 공격을 막는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수는 많이 내주지 않지만 뭐 개개인의 어떤 선수들의 스탯은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은 것이 좀 패츠 수비 선수들의 이제 그동안의 트렌드였는데, 이 맷주던만큼은 이번 시즌 혼자서 좀 반짝반짝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아주 김민준 아나운서를 흡족하게 할 만한 이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류지은 PD가 지금 설명하는 동안에 제가 네. 듣고 있잖아요. 네. 입꼬리가 올라가네요. 네. 아주 흡족합니다. 빨간 토시 하니까 또 그 입꼬리 빨간 입술 이거 또 연상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 맷주돈의 이 빨간 토시는 모르겠어요. 이제 패츠 팬들 중에 좀 할로윈 코스프레로 해볼 만한 좀 재밌는 의상이 아닌가? 뭐 그 정도로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팀이 사실 이제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저희가 마이애미에게 패배를 하면서 출발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많았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시즌 중반까지 경기들을 치르면서 팀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일단 차저스가 올 시즌 정말 좋은 팀이잖아요. 물론 이제 이 패배를 통해서 이제 4승 3패가 됐는데,
그 전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차저스였던 만큼 이 승리를 거뒀던 것 자체가 이 패츠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이제 만나는 상대들이 팬서스, 그 다음이 부상자가 많은 브라운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펠컨스거든요. 이 세 팀을 차례로 만나게 되는데 이 분위기를 좀 그대로 이어가서 좀 연승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을 품게 되고, 당장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 주에 스테폰 길모가 있는 팬서스를 상대를 하게 되는데 길모가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기는 한데 다음 주도 일단 기대가 됩니다. 네. 패트리어츠가 지금 이제 시즌 4승째를 거두면서 5할 승률을 맞췄는데 제가 앞서서 그 제츠의 2승이 굉장히 강팀을 상대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 패트리어츠는 그와 좀 대조적인 행보였어요. 그러니까 앞선 3승을 이제 살펴보면 제츠에게 2번, 텍산스에게 1번 이긴 게 다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제 플레이오프 컨텐더 팀을 이긴 거는 이날 차저스가 처음이었다. 근데 어쨌든 패츠가 그 어려운 걸 한번 해냈기 때문에 좀 기세를 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후반기 전체적인 스케줄을 봤는데 빌스와의 2경기, 타이탄스와의 1경기 정도를 제외하면 좀 해볼 만하다. 맞아요. 그리고 또 타이탄스가 지금 데릭 헨리가 빠졌기 때문에 또 분명히 타이탄스가 지금 전력이 약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패트리어츠가 와일드 카드 정도는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뭐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차저스를 꺾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흡족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저스는 반면에 이제 저스틴 허버트 선수가 시즌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날 이제 마지막 가비지 타임에서 나왔던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제외를 하고 나면 26번의 패스 시도에 12번의 성공, 143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 인터셉션이 2개거든요. 정말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 픽식스 장면에 대해서도 이제 허버트가 한 이야기를 보면 이 타이트엔드 제러드 쿡과 좀 호흡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쿡이 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허버트가 던지고 말았거든요. 네. 그래서 허버트도 이날 인터뷰에서 쿡이 준비되지 않았던 거를 인지한 순간 다음 리시버를 찾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잘 되지 않았다고 이제 좀 스스로를 자책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 저스틴 허버트 선수의 부진은 결국 이제 오라인의 어떤 부재와 맞닿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브라이언 블라가와 오데 여부시가 지금 오라인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라인의 뎁스가 좀 많이 약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경기력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날 이제 전반적으로 스킬 플레이어진 역시도 이 저스틴 허버트 선수를 도와주지 못했던 것이 저스틴 잭슨 선수의 75야드짜리 런을 제외하고 나면 딱히 그렇게 번뜩이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즌 초에도 차저스가 오펜시브 라인에 상당한 업그레이드를 하기는 했지만 그게 질적인 업그레이드일 뿐이지 양적으로 이제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시즌 중반에 좀 주전 선수들의 이탈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저스가 이 부분을 좀 해결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래서 트레이드를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이 이제 마감 시간에 넘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차저스의 톰 텔레스코 단장이 13년에 이제 차저스 단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이 마감 시한에 트레이드를 한 게 딱 2건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즌 중에 좀 로스터를 교체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2건도 다 픽을 바꿔 선수를 내주는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수를 데려온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트렌드가 좀 이어졌다.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제 말씀드렸던 오라인 그다음에 뭐 발빠른 리시버도 지금 좀 보이지를 않는데 이 램세스 풀린 드션 잭슨을 좀 영입해 보면 어떨까? 뭐 그런 제안을 좀 해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디션 잭슨 선수 같은 그런 이 스피드스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데려오면 딱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 더군다나 이사도 안 가도 되거든요. 잭슨 선수 입장에서는. 아 그렇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영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공격이 이날 좀 좋지 못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비는 좋았습니다. 예, 브랜든 스텔리 감독 역시나 이제 수비 장인인 만큼 수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차저스였고 특히 이제 더윈 제임스 선수가 이날 굉장히 좋았었는데 후반전 첫 번째 드라이브부터 펌블 유도를 만들어내면서 이 공격권을 가져왔고 17대 16으로 앞선 상황에서 서든원 상황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태클 플러스를 만들어내면서 또 펀트로 공격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에드리안 필립스 선수가 인터셉션을 만들어내지 않았더라면
차저스가 이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공격 쪽에서 이날 경기를 망쳤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차저스의 이제 좀 번외 소식을 한 가지만 전해드리면 이 소파이 스타디움 근처에 이제 엘 세군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구단 사무실과 훈련 시설을 좀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프라를 잘 갖춰 놓으면 어떤 선수 육성,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강팀이 되는 좀 뭐 기초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허위원님 생각나네요. 그래서 뭐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또 부상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저스가 좀 하루빨리 이 시설들을 좀 완성을 하면 좋겠다. 네. 그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차저스 얘기를 마무리 좀 하면 차저스가 바이위크를 가진 이후에 첫 경기부터 이제 패배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뼈아프다라는 느낌이 들고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차저스의 이 하이볼티지라고 평가를 받았던 공격이 2주 연속으로 이제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레이븐스에 한 번 막혔고 그 다음에 이제 패치에게 한 번 막혔는데 이 두 경기가 앞으로 차저스의 상대 팀들에게 일종의 이제 청사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차저스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FC 웨스트 팀들이 조금 다들 지금 지지부진해요. 네. 레이더스는 또 뭐 새로운 이슈가 생겼고, 뭐 덴버도 지금 하락세고, 칩스도 좀 헤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저스가 좀 무난하게 앞서가지 않을까 했는데 차저스도 의외로 지금 공격이 터지질 않으면서 약간 이제 내 팀이 좀 경합을 하는 뭐 구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차저스에게 기회는 있으니까 빠르게 좀 분위기 반전을 해야겠어요. 네, 이렇게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LA 차저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